안녕하십니까, 서성록 국어입니다. 오늘 문법 요소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문법 요소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소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현강에서 충분히 들을 거기 때문에 일단 아주 구체화된 거는 수업을 못하고 크게 해가지고 3, 40분 내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잘 질문하시고요. 선생님 머리를 좀 깎았는데 영 마음에 안 드네요. 찐따 같아요. 그리고 이 안경도 누가 추천을 해줘서 샀는데 닌자 거북이 같아요. 영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샀으니까 착용을 한번 해보고, 뭐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요소는 이 문장 다음에 보통 배우는 건데, 문장 성분과 뭐 품사 용어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잘 공부할 수 있는 요소고, 1학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1학년 때 교과서에 이제서 배우는 그런 파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걸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겠죠. 문법 요소는요, 일단 이런 식으로 종결 표현과 사동피동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라서 순서와 카테고리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종결 표현, 그 다음에 높임법, 그 다음에 시제, 사동피동, 부정표현 이렇게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장의 종결 표현부터 배울게요. 당연히 종결 표현이니까 그 문장의 끝부분을 보고 공부를 하고 알아내는 부분이 되겠죠. 종결 표현은 뭐뭐 있냐면 밑에 평서문, 자,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이고, 평서형 종결음이 다 등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뭐하오, 형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오? 씁니다, 밥 먹습니다. 씁니다가 한 몸이에요. 형태사 할 때도 했죠. 그리고 뭐 니은다, 엄마 시장 간다처럼 니은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미를 이용해 가지고 평서형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이 이런 것도 그렇다고 해서 형광펜 안 친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평서문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의문문이 좀 많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질문을 하는 부분이 의문문이 되겠죠. 자, 먼저 이제 설명 의문문은 말 그대로 질문을 했을 때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은 예를 들어 무엇을 먹고 있니 이런 의문사가 있으면 뭐 먹고 있는지 대답을 해야 되겠죠. 철수 어디 갔니처럼 의문부사를 사용했을 때 어디 갔는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의문사가 있다. 의문사가 필요하다. 의문사는 이제 대명사, 의문 대명사라든지 그다음에 의문 부사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있으면 설명을 해야 되는 설명 의문문이고, 밑에 있는 판정 의문문은 말 그대로 이렇게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에 대답하는 거,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위에 있었던 무엇, 어디,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이런 게 없죠? 그냥 밥 먹었니? 네. 철수는 집에 갔니? 네. 하고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판정 의문문입니다. 공세국어에서는 판정 의문문을 아 시리즈로 쓰고 설명 의문문을 오 시리즈로 쓴다.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곧 있으면.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의문사가 없습니다. 의문사가 X라고 할게요. 의문사가 없으면 판정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수사 의문문은 이 수사라는 단어가 표현이란 뜻이에요. 표현.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의문문이라서 얘는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입니다. 얘는 반드시 문맥으로 좀 보셔야 돼요. 문맥. 앞뒤 글의 맥락. 엄마가 너 지금이 몇 시니? 했는데 늦게 들어가 새벽 2시에 들어가서 엄마 지금 몇 시니? 했는데 2시 15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혼나겠죠? 그래서 문맥 늦은 상황에서 지금이 몇 시니? 하면 대답할 필요 없는 혼내려고 하는 수사 의문문이지만, 실례지만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진짜 질문을 했을 때는 설명해 줘야 돼. 네, 지금은 2시 15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맥을 봐줘야 된다. 앞뒤.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요 개념 자체를 좀 잘 잡아주시고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할 때 의문사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문맥에 따라 대답할 필요가 없냐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령문은 말 그대로 명령을 하는 문장입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거고요. 청의문은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탄문은 말 그대로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독백하는 상태에서 느낌 표현하는 문장. 우와, 좋구나. 젊구나. 아름답도다. 아름답군. 여러 가지 어미를 사용해서 감탄문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이 감탄문을 알아야 문학에서 영탄적 어조를 쓰고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만 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문장의 종결 표현 5가지였습니다. 괜찮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높임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은 아주 중요하고요. 이 높임 표현을 잘 못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겠죠? 높임 표현을 잘 해서 싸가지 없단 말을 듣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높임법은 항상 공부는 편안하게 카테고리 공부부터 우리가 하도록 하자고 했죠. 높임법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유교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잘 배워놔야 돼요. 주체가 우리 앞에서 문장 성분할 때 주체가 행동 주체, 행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문장에서는 주어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객체는 이게 손님 객자예요. 가만히 보세요. 한자를 우리 공부할 때 단어 뜸 조금만 생각하자 그랬죠? 주객전도 들어봤죠? 얘가 주인, 얘가 손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에서 주체는 나는이고 보통 이제 서술어라고 하고 중간에 손님처럼 껴있는 문장 성분 그렇습니다. 객체는 문장에서 목적어 또는 부사어를 객체라고 해요. 목적어는 뭐뭐를, 부사어는 뭐뭐에게. 기억나시죠? 이거 문장 성분 잘 모르겠으면 유튜브 얼마 좋습니까? 한 1.2배속으로 한 30, 20분만 봐도 문장 성분 대충 알잖아요. 다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적어나 부사어고요. 상대방은 말 그대로 대화를 나눌 때 높임법을 쓰는 거죠. 혼잣말을 할 때는 높임법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듣는 사람인 청자를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카테고리 공부를 좀 잘해놔야 돼요. 주체 높임법은 주어를 높인다.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 상대 높임법은 청자를 높인다. 그런데 이 친구가 좀 독특합니다. 우리는 이제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상대 높임법에만 높이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을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엄마한테는 높이지만 엄마가 나한테는 낮추죠. 그래서 독특하게 상대 높임법에만 낮추는 경우도 높임법 범주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 이거 조심하세요. 엄밀히면 낮춤법 아닌가요? 이건데 그냥 높임법 범주 안에 낮추는 것도 포함을 시키는 게 상대 높임법입니다. 자, 이제 주체부터 내려가서 깔끔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법. 높임법의 종류 중에 주체 높임법이고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높이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조사를 이용해서 그리고 선어말 어미를 이용해서 특수어휘를 이용해서 높입니다. 이제 특수어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 몇 가지 써볼게요. 계시다, 말씀하시다, 뭐 잡수시다 있고 말씀하다가 있습니다. 말씀하다. 자, 그 다음에 돌아가시다, 주무시다 이런 게 있고요. 물론 어휘의 단위는 아니지만 이게 님,
이런 게 있겠습니다. 님. 요건 전미사인데 전미사도 그냥 어휘 취급해서 선생님 했을 때 이런 것도 이제 특수 어휘 취급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주체 높임 만드는 법 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하나, 주격조사 깨서를 쓴다. 이것도 앞 시간에 다 배웠죠? 얘가 이 가랑 똑같은 놈이에요. 높임법일 뿐 선생님이 선생님께서 그리고 주체 높임 만드는 선어말어미 이렇게 센터에 들어가는 건 양쪽 짝대기가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을을 집어넣고 받침이 없을 때는 그냥 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할머니 오시다. 그리고 물건을 잡으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특수어의 할머니께서 방에 계신다. 주어를 만들어 보세요. 할머니께서 잡수셨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할머니께서 슬픈 얘기지만 돌아가셨다. 할머니께서 방에서 주무신다. 할머님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할머님께서처럼 주어만 높이면 무조건 주체 높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내려가서 주체 높임에만 이렇게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는데 화살표를 지금 주어가 할아버지께서죠. 화살표를 누가 계셔처럼 할아버지께서 계셔처럼 누가라고 했을 때 바로 직접적으로 화살표가 연결되면 직접 높임이고요. 누가 주무셔? 할아버지께서. 맞죠? 할아버지께서 주무시죠? 누가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화살표가 모두 직접적으로 주어에 가 있으니까 직접 높임이라면 간접 높임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인대요. 그러면 밀접하게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밀접하게 관련된 건요. 소유물. 할머니 휴대폰 있으셔. 가능하죠? 그래요. 신체. 할머니 틀니가 있으셔. 그 다음에 친인척. 할머니 손자가 있으셔. 그쵸? 할머니 다 고민이 있으셔. 생각. 그리고 할머니 행동에 다 이유가 있다고 할 행동. 할머니께서 뭐뭐를 하시는 행동이 있겠습니다.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물, 신체, 친인척, 생각, 행동인데 요것도 손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손님의 커피 나오셨습니다. 좀 안 되죠? 그러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문맥적으로 좀 어색한 것들을 약간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손님, 손님의 원래 반복하진 않지만 음식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오다 더하기 시 더하기 어시죠. 요게 이제 합쳐져서 셔이 된 거예요.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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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때는 이 시가 이렇게 간접 높임을 쓴 거거든. 손님의 음식에서 음식도 사실은 소유물이라고 잠깐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약간 일시적인 소유물은 높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높임이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 나왔습니다. 시를 빼버려야 돼요. 이렇게 오답으로 오류로 많이 나오는 것들 약간만 익숙해 놓으시면 충분히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격이 높으세요.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했을 때 화살표로 뭐가 있어? 누가 있어? 했을 때 얘는 회장님을 높인 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행동을 높였죠. 말씀이 있으니까. 그럼 뭐가 밝아? 신체 일부분, 귀가 밝으십니다.처럼 약간은 저쪽에 진짜 높여야 될 분들은 회장님과 할머니께서인데 직접적으로 높이지 않고 신체나 행동을 이렇게 높였죠. 이런 거를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객체 높임 만드는 방법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높임법은 아까도 언급했던 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겁니다. 목적어, 부사어, 뭐뭐을 이렇게 붙는 친구들,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붙는 친구들인데 당연히 이 에게 대신에 부사격 조사 깨를 집어넣죠. 조심할 점은 위에 있는 요 깨서와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요 깨서와 요 깨를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거 똑같은 놈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애게랑 똑같은 놈이죠. 그래서 애게 대신에 깨를 집어넣는 겁니다.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다.
그리고 얘는 두 개밖에 없죠. 아까 주격조사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 깨서 주격조사. 둘, 선어말어미. 셋, 특수어휘. 이렇게 있었다면 이 친구는 부사격조사와 선어말어미가 없고 바로 특수어휘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특수어휘도 네 개밖에 없답니다. 뵙다, 들이다, 여기에 하나 추가적으로 모시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항상 얘를 이렇게 을을이나 에게 또는 깨를 넣어보면 돼요. 할머니를 뵙다.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다. 할머니를 모시다. 할머니께 여쭙다. 됐죠? 그냥 할머니를 뵙다.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를 모셨다.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께 여쭈어봤다. 이렇게 깨나 르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반복했어요. 자,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인 깨와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 배다 요 네 개만 외워주시면 객체는 10초 안에 찾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깨,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 배다 이렇게 네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체 높임법 정말 쉽네요. 네 개만 외우면 되는 게임이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상대 높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얘는 듣는 사람 높이는 거고요. 자,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기서 종결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종결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맨 끝에 나오는 종결어미, 어말어미 중에 하나였죠. 두 번째가 보조사 요. 나는요, 오빠가요, 좋은 걸요 할 때 다 붙을 수 있어요. 이 자식은 앞에도 올 수 있어요. 나는요, 오빠가 좀 약간 느끼한데 오빠가요, 좋은 걸요 요. 그리고 종결어미는 이렇게 더럽게 많아요. 종결어미는 이렇게 많습니다. 종결어미, 문장을 종결할 수 있는 어미였죠.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가 사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에? 다만 약간 헷갈리는 것들, 내신하는 친구들은 약간 헷갈리는 것들만 살짝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종결어미는 말 그대로 형태소 중에 하나고, 형태소 단위고 어간 어미 할 때 어미죠. 얘는 단어 단위입니다. 아무튼 이 두 친구 이용하기도 하지만 세 번째 이렇게 님, 여기도 님을 써요. 특소이라고 취급할 수 있는 님도 씁니다. 그리고 말씀이란 단어도 물론 겹쳐요. 주체 높임처럼 저기 사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처럼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체랑 겹치기도 하지만 사실 듣는 사람 들으라고 한 말이기 때문에 말씀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요 두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격식체가 있고 비격식체가 있는데 이 공식적인 자리, 아무리 친구끼리더라도 회의 때는 격식체를 써야 돼요.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발표하시지요. 이런 식으로 친구끼리도 하십시오체를 쓰기도 하죠. 토론 때. 그렇기 때문에 격식체는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비격식체는 사적인 자리에 주로 쓰고 얘는 그래도 친근감이 조금 있겠죠. 거리감이 좀 없겠는데 얘는 이제 친근감이 떨어지고 거리감이 좀 있겠습니다. 거리감 할만하죠. 자, 그러면 격식체 항상 공부는 이원화 시켜서 하자 그랬죠. 상대 높임법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청자, 듣는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대화가 아니면 상대 높임법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웬만하면 상대 높임법 있냐 없냐는 끝부분만 잘 봐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다 얘네들이 다 종결어미들이죠. 괜찮죠? 먼저 하십시오체가 격식체인데요. 얘는 직원이 사장한테 하는 말투, 사장님 오셨습니까? 대신에 공적인 자리죠. 만약에 친한 사장이면 오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공식적인 자리, 회의석상에서는 아무리 친구가 사장이라도 오셨습니까? 앉으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오체는 사장이 다른 회사 사장한테, A 사장이 B 사장한테 어서 오시오.
물론 지금 잘 안 쓰는 말투이긴 하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정재가 형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오 그러잖아. 그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좀 없어 보이고 그지? 약간 서로를 존중하는 높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는 그래요. 아까 상대 높임법에는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도 있고 낮추는 표현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위에 두 개는 높인 거고요. 아래쪽 두 개는 낮춘 겁니다. 그래서 하계체는 약간 어떤 느낌이죠? 사장이 직원한테. 물론 사장이 직원한테 야,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해? 하고 해체를 쓸 수 있지만 아까도 말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벌써 퇴근하나? 천천히 좀 하게. 이따가 10시에 같이 퇴근하세요. 나는 지금 일하네. 자네는 4시에 퇴근하는구먼. 죽고 싶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장, 맨 처음에 이제 문장의 종결 표현을 배운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에 따라 종류가 쫙 있는 겁니다.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시험 당일 아침에 외우면 되는 거고요. 그죠? 지금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헤라체는 엄마가 처음 본 친구한테, 내 친구한테 이렇게 이런 말투를 써주죠. 공적인 자리니까 약간 좀 학교에 오셨는데, 내 친구를 소개할 때, 그랬니? 안녕? 이렇게 하지. 너 뭐냐? 공부 잘하냐?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엄마 뭐해? 엄마 설거지 한다. 자, 이 한다가 혼잣말인 난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한다. 이게 아니고요. 대화할 때이기 때문에 얘는 한다예요. 니은다예요. 엄마 공부한다. 너 공부 잘하니? 내 친구한테. 예, 잘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도 데리고, 우리 딸도 데리고 공부해라. 우리 열심히 하자. 너는 공부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사적인 자리에서는 너 공부 잘하지? 잘해야지. 이렇게 말을 놓으시죠.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좀 격식적으로 말을 낮춥니다. 자, 해우치는 너무 쉬워서 패스할게요. 다 똑같죠? 저 밥 먹어요. 선생님은 밥 먹어요? 식사하세요? 식사 일찍 하세요. 같이 식사하세요. 뭐, 우와, 쟤 공부 진짜 잘해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문맥으로 봐주셔야 되고, 이제 해체는 친구끼리 쓰는 말이 되겠죠? 야, 밥 먹어. 밥 먹니? 그래서 얘네들은 생긴 게 다 똑같기 때문에 문맥이나 기호로 좀 알아내셔야 되고, 주로 요 친구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요체는 당연히 높인 게 되겠고 친한 어른한테 요거는 낮춘 게 되겠죠. 가만히 보니까 높이는 거, 낮추는 거, 높이는 거, 낮추는 거. 상대 높임법에만 높이고 낮추는 게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 높임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진 않고요. 수능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잘 묻지를 않고 한번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합적으로 물어봐요. 어머니, 필기 한번 해보죠. 쉼표 해주고.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 주목 잘해주세요. 용돈을 드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니네 할아버지는 용돈만 받으면 술 먹으러 나가니까 누군가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리는 걸 보면은 나한테 바로 와서 보고해라. 네 할머니, 어머니 뭐 한 다음에 어머니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리시는 걸 보았습니다. 자, 먼저 쉬운 거부터 갈게요. 끝에 봤더니 씁니다가 있죠. 이건 누굴 위해 쓴 거죠? 이렇게 듣고 있는 분인 엄마를 위해 쓴 거예요. 파란색 밑줄. 괜찮죠? 괜찮아요? 자, 두 번째 검은색으로 할게요. 이 깨서라는 주격조사는 당연히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쓴 겁니다. 또 뭐가 있죠? 할머니를 위해 쓴 거? 멈춰놓고 맞춰보세요. 여기 있는 시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확대하면 선어말어미 의시죠. 얘만 이렇게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의미하는 주체 높임에 사용하는 깨서와 시가 선어말어미 시, 주격조사 깨서는 주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보면 이 깨는 깨서와 다른 겁니다. 할아버지라는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 얘는 주어죠. 얘는 청자고요. 색깔펜을 조금 이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들이다 모시다 여쭙다 배다, 들이다 모시다 여쭙다 배다, 할아버지께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이 네모친 것들은 할아버지라는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거고, 밑줄 친 습니다는 엄마가 듣고 있기 때문에 엄마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상대 높임법 법 중에서 뭐를 이용했다고? 종결어미. 자, 종결어미를 이용했고요. 얘는 하십시오체. 그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다 분석할 줄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자, 이건 직접 주체 높임인데 직접 높임이죠. 다 할머니를 향해 가고 있죠. 화살표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모의고사나 수능에 높임법 단독으로 잘 안 나오고 대화 상황 퀴즈를 내면서 높임법을 좀 내더라고요. 또는 사동피동이나 이럴 때 섞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높임법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실은 이거 연장해서 계속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눈치챘겠지만 이게 좀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26분으로 정도로 끊고 다음 또 계속해서 다음 링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